외국인의 기세에 옵션 만기도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 이 점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6일 만에 순유입 전환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6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규 펀드 설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8월 기준금리가 연 3.0%로 동결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7월 CPI 전년비 1.8% 상승입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8%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1%대 하락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금통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2달 연속 인하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각 공감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 오늘 금통위 동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코멘트가 있었죠. 수출과 내수에 관해 부진에 따라서요. 그 경제 한국의 성장이 지금 둔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달에는 지금 부진이었다는 거였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이 경제 국면이 좀 안 좋은 것을 한국은행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으로 일단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달이 될지도 그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보면 주시장의 호재라고 봅니다만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지금 같은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더 인하된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가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건설주가 금리 인하가 되면 호재가 되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증권주가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 건설주가 오를 일도 만무하죠. 금리가 더 내린다고 해서요. 마찬가지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언제라도 있는 얘기고요. 그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 금리 때문에 그 증권회사의 수익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거래대금이 추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은 현재 같은 구조에서 증권회사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일단 주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미국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제가 봤을 때는 호재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7월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주식시장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우호적인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오늘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작년 7월에 비해서 1.8%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적게는 1.5%, 많게 봐도 1.7%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소폭 웃돈 거 아무도 쳐다보질 않고 1%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1%대 물가 상승인데요.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를 또 밑돌면서 중국의 정책 운신의 폭은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임무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CPI나 PPI 결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정책적인 집행 이제 여력이 좀 너무 많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중국을 바라볼 때 좀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집행 가능성보다는 그동안 여태까지 정책을 그동안 한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좀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6월 이후에 보시면은 뭐 중국이 일단 소비 보조금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 이제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CPI 발표 이미 나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한 30분 뒤에 이제 또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뭐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이러한 발표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7, 8월에 어떤 중국 경기가 좀 모멘텀을 갖기는 조금 힘듭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는 이제 좀 주가 상승 트리거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중국의 좀 수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지표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8.5% 이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뭐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1,895억 불 달러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흑자 규모인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이 어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쪽에서 좀 대미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내일 이제 발표되는 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증시 상승의 어떤 좀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되는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또 고정자산 투자도 발표가 되는데 내일 수출 발표되고요. 사실 뭐 시장에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나쁘게 나와야지 뭐 그 경기 부양책이 더 센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무진 연구원께서는 이제 그 지표 자체가 좋게 나와야지 좀 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여태까지 일단 뭐 상반기부터 사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중국 경기 부양할 거다, 뭐 경기 부양 정책 나빠지면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떤 시장의 심리를 봤을 때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만큼 문신의 폭이 넓어졌는데 사실 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항상 앞서갔던 바가 있고요. 이제는 뭐 지표가 뭐 오늘 이따 발표되는 지표, 내일 발표되는 지표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내년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 도입입니다. 어제 2012년 세법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비과세 재형저축 뭐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기 적립식 펀드죠. 장기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도입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가입 조건도 좀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무진 연구원께서 그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좀 알려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증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기 펀드 소득 공제 신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좀 투신권의 어떤 자금에서 이제 주식형 펀드의 뭐 유출입이 최근에 요즘에 이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들의 도입은 사실 조금 뭐 이러한 좀 유출입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긍정적이지만 어떤 조금 중장기적인 얘기고요.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뭐 이러한 세제 개편안 얘기는 사실 좀 저희는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가장 임팩트 있을 만한 이제 내용이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세, 뭐 과세, 뭐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2016년 뭐 1월부터 시행한다는 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영향력도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과세 상품이나 뭐 소득공제 상품 장기적으로 뭐 영향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영향력 그런 부분은 글쎄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뭐 기폭제가 된 거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외국인들 매수세 정말 뭐 대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외국인이 왜 살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뭐 정답을 찾긴 좀 어렵겠지만 외국인들 매수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 매일 똑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 유로존에 대한 그 회생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조 정책,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양적 간의 기대감이 결국 9월에 다 몰려 있고요. 빠르면 8월 말에 8월 말부터 3일 동안 있죠. 8월 31일, 9월 1일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잭슨 홀에서의 벤버니 기회장 연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사는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원화에 대한 강세 쪽에 대한 것이 분명히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인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나 세계 유세 투자 전략가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는 것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정고점이 지금 불과 20포인트,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모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 펀더멘털보다는 돈의 힘으로, 그리고 많이 또 그 조정을 보였고 완만하게 특히 미국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쪽에 기대감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의 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펀더멘털 때문에 전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은 지금 3분기에는 오히려 더 2분기보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도 역시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지금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올라가는 날이 많았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전적으로 어떤 그 펀더멘탈에 대한 대응보다는 수급에 의한 판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그 큰 시장에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하나의 그 방향성을 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뭐 주식 매수 배경에 대해서 이런 뭐 신문 기사들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걸 좀 붙이기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로존 재정 위기 완화 기대감 그리고 또 유동성의 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나흘째 상승입니다. 나흘째 상승. 오늘 지금 현재 20일 이격도 105%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상당히 급격한 상승인데 뭐 20일 이격도 105%면은 당연히 뭐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지금 겁이 나는 상황. 어찌 보면은 조정받을 때 주식을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장이면 시장 자체가 종합주가지수면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면 업종지수,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요. 흔히 얘기해서 기술적 판단,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이격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물대 분석, 과거 경험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분석이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언제 파느냐? 미국 시장이 꺾이고 나서 확인하고 팔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요 주식을 팔고 나서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금년 2월, 3월달, 4월달까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주식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7월 27일부터 정확하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어저께까지의 수치를 보더라도요. IT, 삼성전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포함하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등 포함해서요. 자동차와 IT가 정확하게 73% 정도를 그들이 사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을 사지만 73%는 IT와 자동차에 물려 있거든요. 최소한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주식을 쉽게 팔아서는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스트레스 감당이 안 될 경험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주식 내 보유 비중에서 70에서 80%까지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다시피 IT와 자동차에 베팅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타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요. 오늘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낫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호남석유화학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타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로 뒷받침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거의 100%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매매, 트레이딩에 국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거 사실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대부분 이제 이런 매매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점에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끼워 넣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너무 잦은 매매, 이런 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주식을 많이 사는데 대부분 바스켓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철저히 들어오고 최근 흐름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오늘 프로그램 지금 매매가 1조 순 매수가 1조 원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까지 좀 이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도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또 이런 흐름에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이무진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는 지속된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이제 좀 이렇게 선별해서 좀 이렇게 담아가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승 이제 요인이지만 사실 미국 유럽 경제는 사실 3, 4분기가 어떤 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중 최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관련 경기 민감주들인 은행이나 조선주들은 사실 지금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 계속 될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이러한 매크로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어떤 펀더멘탈과 더해서 봤을 때는 사실 기술적 이상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이제 현재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관련주들과 현재 미국 관련 어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는 좀 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기 관련주인 어떤 IT, 자동차, 그다음에 소재주, 그러니까 철강, 화학에 대한 주식 비중 확대는 수익률 제고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IT, 자동차 말씀하셨고 중국 관련해서 소재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바스켓으로 들어오곤 있는데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주를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외국인의 매매 행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